늦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자리한 아르카디아 웨딩홀은 오늘 있을 가장 아름다운 축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진 상태였습니다. 정원에는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작약이 만개하여 달콤한 향기를 바람에 실어보내고 있었고, 분수대의 물방울은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의 중심에는 이제 곧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수아 성씨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신부 대기실은 온통 아이보리색과 옅은 금색으로 장식되어 마치 동화 속 공주의 방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통창으로는 푸른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고, 방 안은 백합과 프리지아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벨라인의 순백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섬세한 레이스가 어깨를 감싸고 잘록한 허리 아래로는 풍성한 실크 스커트가 우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면사포에는 작은 진주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빛을 발했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로 완성된 얼굴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정작 수아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샹들리에나 아름다운 꽃 장식이 아닌 거울 속 자신의 굳은 표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미세한 불안과 오랜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아야 세상에. 진짜 여신이 따로 없다. 오늘 박선욱의 탄핵에 탔어. 이렇게 예쁜 신부를 어디서 얻는담? 수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오늘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이지영 35이 호들갑을 떨며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활기찬 목소리에 대기실의 무거운 공기가 잠시나마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너까지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 몰라.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수아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답했지만 그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예리하게 그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수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니면 혹시 어머님 때문에 그래?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수아의 미소가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 정원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고, 그 중에는 단아한 연보라색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어머니, 최은주 58 여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은주는 다른 하객들과 짧게 목례를 나눌 뿐 좀처럼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꼿꼿한 자세와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아는 저 모습이 20년 전부터 한결같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좀 긴장돼서 그래. 일생에 한 번뿐인 날이잖아. 수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아의 드레스 자락을 정돈해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신랑 박선우 37가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턱시도를 입은 그는 훤칠하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우리 신부님 준비 다 되셨나? 아, 수아야,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예쁘다. 선우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탄사를 뱉으며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수아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수아의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선우 씨 와줘서 고마워요. 나 조금 떨렸거든요. 떨지마, 내가 옆에 있잖아.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로 만들어줄게. 걱정 마. 선우는 수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에 지영은 슬쩍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기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이번에는 수아의 어머니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은주의 등장은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곱게 빗어올린 머리에 비치 비녀를 꽂고 고급스러운 명주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딸의 결혼을 축복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는 수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렸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하객들 다 오셨다. 목소리마저 차가웠습니다. 칭찬이나 격려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선우가 당황하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수아 씨 드레스 입은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으세요? 머리에 티아라가 약간 삐뚤어졌구나. 그리고 화장이 너무 진한 것 아니냐? 신부는 수수해야 아름다운 법이다. 은주는 선우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손길로 수아의 티아라 위치를 바로잡고 손수건을 꺼내 수아의 입술 언저리를 살짝 닦아냈습니다. 그 손길에는 어떤 따스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인형처럼 가만히 서서 어머니의 손길을 받아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칭찬보다는 지적을, 격려보다는 채찍질을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일생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날만큼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했던 수아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됐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수아는 은주의 손을 뿌리치듯 부드럽게 밀어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은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곧 식이 시작될 테니 마음 단단히 먹어라. 사람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말고. 그 말을 남기고 은주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수아의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선우와 지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아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수아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가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려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어머님께서 원래 표현이 서투르시잖아. 속으로는 기뻐하고 계실 거야. 아니요. 선우 씨는 몰라요. 우리 엄마는 원래 저런 분이에요. 2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항상 저렇게 차갑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장례식 날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꼿꼿이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 피아노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을 때 냉정하게 외면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간 쌓이고 쌓인 오해와 원망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습니다. 수아야 그래도 오늘 좋은 날이잖아. 응? 이따가 식장에서 네가 제일 빛나야지. 어서 웃어봐. 지영이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수아의 마음은 이미 깊은 늪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할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결혼식을 무사히 그리고 행복하게 마칠 수 있을까요? 대기실 창밖으로 결혼행진곡의 전주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멜로디는 수아의 귀에는 마치 무너질 듯 아슬아슬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축복의 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금이 간 축복 속에서 수아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0분 남짓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의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방금 전 어머니 은주가 남기고 간 냉기는 쉬이 가시지 않았고 수아는 창밖을 보며 애써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습니다. 선우는 잠시 자리를 비워 하객들을 맞이하러 나갔고 대기실에는 수아와 지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수아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학창 시절에 우스꽝스러웠던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지만 수아는 간간히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화학 선생님 가발인 줄도 모르고 먼지 묻었다고 손으로 탁 털었다가 어효말도 마. 완전 대참사였지. 기억나? 응, 기억나. 선생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지셨었지. 수아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손가락으로 드레스의 레이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항상 저렇게 날카로운 말을 하시는 걸까?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사랑한다, 내 딸이라고 말해줄 수는 없는 걸까? 원망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웨딩홀 직원이 작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어머님께서 전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요? 이걸요? 수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종이 쇼핑백이었습니다. 안에는 짙은 갈색의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 2개를 합친 정도였고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인 듯 자잘한 흠집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혼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오르골인가? 한번 열어봐. 지영의 재촉에 수아는 마지못해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 하고 낡은 경첩이 소리를 냈습니다. 상자 안쪽에 붉은 벨벳은 색이 발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발레리나가 위태롭게 서 있는 오르골 장치가 보였습니다. 수아는 태엽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2번. 수아가 15살 때 그토록 사랑했던 피아노를 잃기 직전까지 연습했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수아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대기실의 화려한 풍경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20년 전의 낡고 좁은 아파트 거실 풍경이 배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잘 들지 않아 늘 어둑했던 거실. 그 중앙에는 수아의 세상의 전부였던 검은색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자 수아의 유일한 친구였던 피아노였습니다. 15살의 수아는 늦은 밤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콩쿠르를 앞두고 쇼팽의 녹턴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열정적인 손가락이 건반 위를 오갔고 아름다운 선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당시의 은주는 지금보다 젊었지만 얼굴에는 고단함과 슬픔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은주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너무 늦었다. 이웃에 방해되니 그만 자거라. 어린 수아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조금만 더, 엄마. 이 부분만 완벽하게 하고 싶단 말이야. 이번 콩쿠르에서 꼭 1등 할 거야. 그래서 엄마, 기쁘게 해줄 거야.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 안쓰러움, 그리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무언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저 피아노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연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수아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피아노 다리가 있던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내 피아노 어디 갔어? 은주는 부엌 식탁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팔았다. 이제 쓸데없는 짓은 그만둬라. 학생은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피아노 같은 건 다 뜬구름 잡는 소리다. 수아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아빠가 남겨주신 거란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어린 수아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다. 이제부터 피아노 생각은 접어. 내 방에 가서 숙제나 해. 그날 이후 모녀 사이에는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짓밟았다고 믿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혹은 그저 피아노 치는 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아에게 더 엄격해지고 더 많은 공부를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20년 동안 단단한 벽이 되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오르골의 멜로디가 끝나고 대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수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완벽했던 메이크업이 번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깜짝 놀라 휴지를 가져 주었습니다. 수아야, 왜 울어? 괜찮아? 이 오르골 때문에 그래? 어머님이 왜 하필 이 곡이 담긴걸?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지영아. 왜 하필 오늘 이 곡인 건지 나를 조롱하시는 걸까? 네가 버린 꿈을 잊지 말라고, 내가 네 꿈을 짓밟은 엄마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걸까? 너무 잔인하잖아. 수아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20년 전의 상처가 덧나 피를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오르골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차라리 던져서 부숴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때 오르골 상자 바닥에 무언가 작게 새겨진 글씨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닦고 상자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닳고 닳아 희미해진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음악가 수아에게 2004년 5월 12일. 그 날짜는 피아노를 팔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수아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 대체 무엇일까요? 어머니는 왜 피아노를 판 그날 이 오르골을 사서 간직하고 있었던 걸까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다가 왜 하필 결혼식 날 자신에게 건넨 것일까요? 수많은 질문이 수아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지만 수아의 마음속 혼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오르골이 불러온 과거의 기억과 새로운 의문 속에서 수아는 완전히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결혼식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그런 수아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연신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수아의 마음속 폭풍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작은 음악가, 어머니가 그런 애정 어린 문구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 수아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무뚝뚝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어. 혹시 아빠가 남기신 물건인가?
글쎄, 근데 날짜가 너무 이상하잖아. 네가 피아노 잃어버린 바로 그날이라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지영의 말은 혼란스러운 수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0년간 수아는 단 한 번도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냉정했고 자신은 그 냉정함의 피해자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손안의 오르골은 그 단단했던 믿음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신랑 선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뜻밖의 인물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수아의 작은 외삼촌, 즉 어머니 은주의 남동생인 최은호 오고비비였습니다. 은호는 지방에서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조카의 결혼식에 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조카에 대한 반가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아야, 외삼촌 오셨어. 인사드려. 외삼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멀어서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수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삼촌을 맞았습니다. 은호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로는 거의 왕래가 없었던, 이제는 조금 서먹해진 친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유독 자신을 예뻐해 주었던 기억이 남아있어 마냥 어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조카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지. 우리 수아 이렇게 예쁜 신부가 다 됐네. 하늘에 있는 매형이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은호는 진심으로 수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수아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선우는 두 사람이 편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영과 함께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어색하면서도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수아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다가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오르골을 발견했습니다. 어? 수아야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누나가 너한테 줬나 보네. 네? 외삼촌이 오르골을 아세요? 수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허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알지. 아주 잘 알지. 이거 그날 내가 누나랑 같이 가서 산 거니까. 그날이요? 그날이라면 혹시 그래. 내 피아노 팔았던 날. 그날 저녁에 누나가 넛이 나간 사람처럼 나를 찾아왔었어. 손에 쥔 돈 봉투를 부들부들 떨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더라. 수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고? 자신 앞에서는 그렇게도 당당하고 냉정했던 어머니가 그럴 리가요. 엄마는 그날 저한테 피아노는 뜬구름 잡는 짓이라고 공부나 하라고 소리치셨어요. 조금도 슬퍼 보이지 않으셨어요. 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수아의 옆에 앉아 마치 아주 무거운 비밀을 꺼내놓듯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아야 너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넌 아직도 누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날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다. 은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은주에게는 거액의 빚이 남겨졌다는 것,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었고 빚쟁이들까지 얽혀 있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 매형이 남긴 빚 때문에 집까지 넘어갈 판이었어.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데 돈 나올 구멍은 없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와서 윽박지르고 어린 너한테는 차마 그런 꼴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누나가 혼자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모른다. 수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이 빚,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꿋꿋하고 오히려 더 엄격하게 자신을 다그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피아노를? 그래, 네 피아노가 당시 중고 시세가 꽤 나갔거든. 그거라도 팔아서 당장 급한 이자부터 막으려고 했던 거야. 누나가 그걸 결정하기까지 밤을 며칠이나 새웠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그 피아노를 아끼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안타까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피아노를 팔곤 날 누나는 나를 붙잡고 딱 한 번 울었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어깨를 들썩이면서 내가 수아 꿈을 꺾었다. 내가 나쁘다 하면서 자책하는데 보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백화점에 가자고 하더구나. 그래서 따라갔더니 이 오르골을 사더라. 내 피아노판 돈의 일부로. 그러면서 말했지. 수아의 음악을 이렇게라도 남겨둬야겠다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누나는 다시는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독하게 버틴 거야.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었던 냉정함, 피아노를 만 했던 이유, 그리고 이 낡은 오르골의 의미까지 수아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20년간 쌓아 올린 원망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그냥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저도 이해했을 텐데 왜 혼자서? 그게 우리 누나 같은 사람들의 방식인 게지. 자식한테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힘든 짐은 나눠지게 하고 싶지 않은 거. 네가 상처받을까 봐. 어린 나이에 돈 걱정하게 될까 봐. 그래서 더 모질게 굴었던 걸 거야. 너가 피아노에 미련 갖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길 바랐던 거지. 서툴고 어리석은 방식이었지만 그게 네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외삼촌의 말을 통해 드러난 20년 전의 진실은 수아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심장이 저며오는 듯한 아픔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 아이만이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직원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신부님, 입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아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복한 신부인 척하며 식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외삼촌이 남기고 간 진실의 파편들은 수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혼식 입장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직원의 목소리는 멀고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수아는 멍하니 오르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간 원망의 대상이었던 어머니의 냉정함이 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깊은 사랑과 희생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과거의 장면들이 뒤엉켜 떠올랐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내밀었을 때조차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며 무덤덤하게 돌아섰던 어머니.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딸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애끓는 마음의 거친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전부 다 들은 게 아닐 수도 있어. 뭔가 더 있을 거야. 수아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만나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의 풍성한 자락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때마침 다시 돌아온 지영과 선우가 그녀의 결심에 찬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아야, 어디 가려고? 곧 시작한단 말이야. 무슨 일이야, 자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나 엄마 좀 만나고 와야겠어요. 지금 당장 만나서 들어야겠어요. 선우 씨, 미안하지만 10분만 10분만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지금 이것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시간 끌어볼게. 너무 걱정 말고 다녀와. 선우의 든든한 지지에 힘을 얻은 수아는 지영의 부축을 받으며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객들로 붐비는 로비를 가로질러 어머니가 있을 혼주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복도를 급히 걷는 그녀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지만 수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혼주 대기 문 앞에 섰을 때 수아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틈으로 어머니 은주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다른 친척과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수아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이 그녀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안에서는 한 친척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좀 웃으세요. 수아가 보면 서운해하겠어요. 그 고생 다 하고 이제야 딸자식 시집 보내는데 왜 표정이 그리 어두우세요? 웃음이 나야 웃지요. 저 녀석이 저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아는데 제가 무슨 낯으로 활짝 웃겠습니까?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게 한 어미인데.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꼿꼿하던 그 목소리에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문의 귀를 더 가까이 댔습니다. 친척 아주머니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하세요. 수아도 다 컸는데 이제는 이해할 거예요. 형님이 그 애 유학 보내려고 남들 다 자는 새벽에 식당 나가서 설거지하고 주말에는 빌딩 청소까지 해가면서 돈 모은 걸 알면 절대 형님 원망 못할 거예요. 됐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그저 수아가 좋은 사람 만나서 저처럼 돈 걱정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습니다. 제가 짊어질 짐은 제가 그냥 안고 가면 되는 겁니다.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수아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유학 자금, 자신이 당연하게 받았던 그 돈이 어머니의 새벽 설거지와 주말 청소의 대가였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떠올랐습니다. 고급 한복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그 손. 자신은 그 손을 보며 어머니가 자신을 가꾸는데 무심하다고, 천박하다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 손이 바로 자신을 위해 희생한 흔적이라는 것을 깨닫자 수아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아의 등장에 은주와 친척 아주머니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자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수아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시작할 시간인데 어서 가봐야지. 은주는 애써 평소처럼 태연한 척하며 수아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울 것이라 생각해 어머니의 손은 기억보다 훨씬 더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됐어?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왜 바보같이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어? 수아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닌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주는 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굳어버렸습니다.
수아야 일어나거라. 남들이 본다. 이게 무슨 추태냐? 남들 시선이 지금 중요해? 엄마는 평생을 나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만 했어. 내가 얼마나 나쁜 딸인데 엉엉. 수아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슬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아버린 진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통곡이었습니다. 혼주 대기실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딸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손길에는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시울 또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절망이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평생 혼자 삼켜온 말 못할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사회자가 시간을 벌기 위해 애드립을 하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혼주 대기실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어머니 은주의 거친 손을 붙잡은 채 웨딩드레스 자락이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그 눈물은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으로 뜨거웠습니다. 함께 있던 친척 아주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수아야. 다 너 잘 되라고 한 일이다. 지난 일 가지고 이럴 것 없다. 어서 식장으로 가야지. 선우가 기다리겠다. 은주는 여전히 감정을 억누르며 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감정의 댐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싫어. 이대로는 못 가. 엄마. 제발 나한테 다 얘기해줘. 피아노 팔았던 날. 사실은 엄마도 울었지? 나 유학 보내려고 그 힘든 일들 다 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어? 왜 나한테 기대지 않았어? 나도 이제 어른인데 왜 아직도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거야? 수아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섞인 절규이자 더 일찍 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딸의 절절한 외침에 마침내 은주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렁그렁 맺혀있던 눈물이 굵은 방울이 되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딸 앞에서 난생 처음 보이는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밖에 하기 싫었고 돈 때문에 기죽어 살게 하기도 싫었다. 네 아비가 너 피아노 칠 때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니? 저 녀석은 꼭 큰 음악가로 키울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그런데 내가 내 손으로 네 날개를 꺾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기댈 수 있었겠니? 은주의 목소리는 회한과 슬픔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아의 옆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 치마가 바닥에 구겨졌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를 팔고 나오던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내가 집에 와서 피아노가 없어진 걸 보고 울부짖을 때 나도 등 뒤에서 너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싶었다. 미안하다고다 내 잘못이라고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약해지면 너까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모질게 굴었다. 미안하다 수아야. 엄마가 못난 엄마라서 정말 미안하다.
마침내 터져져 나온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아는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각자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 사람은 지난 세월의 희생과 외로움을, 다른 한 사람은 뒤늦게 깨달은 진실에 대한 아픔과 후회를 토해냈습니다. 대기실의 공기는 두 사람의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왜 못난 엄마야. 내가 나쁜 년이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내 상처만 아프다고 투정 부렸어. 엄마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뭘 한 거지? 엄마가 새벽에 찬물에 손 담그고 설거지할 때 나는 따뜻한 침대에서 잠만 잤겠지.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수아는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은주는 흐느끼는 딸의 등을 서툰 손길로 쓸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하고 진실된 스킨십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선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녀의 모습을 보고 말없이 문을 닫고 그들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수아야. 선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겠다는 듯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두 사람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은주의 떨리는 어깨를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거친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두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예요. 하객들은 제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분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은 수아와 어머님의 날이기도 하니까요. 선우의 깊은 이해심과 따뜻한 배려의 은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눈물 너머로 보이는 예비 사위의 얼굴이 그렇게 든든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함께 들어줄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격렬했던 울음이 잦아들고 이제는 간헐적인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수아는 퉁퉁 부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의 얼굴 역시 눈물과 번진 화장으로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0년간 두 사람을 짓눌렀던 무거운 오해의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이해와 용서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럼 다시 시작해야지. 내 딸 수아. 못난 엄마 용서해줄 수 있겠니? 내가 용서받아야지.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한다, 내 딸아.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건네는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식장의 웅성거림도 흘러가는 시간도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모녀는 비로소 하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의 화해가 끝난 후 혼주 대기실에는 고요하지만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수아와 은주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화장은 대부분 지워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값비싼 웨딩드레스와 한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엉망인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던 선우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님이랑 어머님 다시 꾸며볼까요? 하객 여러분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우의 유쾌한 말에 수아와 은주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도 타이밍 좋게 수정 화장을 위한 도구들을 챙겨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부은 수아와 은주를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아무것도 묻지 않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울었어? 괜찮아, 괜찮아. 이 이지영 전문가님 손에 맡기면 10분 만에 다시 여신으로 변신 가능. 어머님도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제가 뽀송뽀송하게 해드릴게요. 지영의 활기찬 에너지 덕분에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아는 거울 앞에 앉아 지영의 손길에 얼굴을 맡겼습니다. 거울을 통해 등 뒤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선우가 건네는 물을 마시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 다시 피아노 쳐볼까봐. 그 말에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 딸과 눈을 맞췄습니다. 수아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공할 건 아니고 그냥 취미로. 선우 씨가 결혼 선물로 피아노 사주기로 했거든. 이제는 엄마 들려주려고 칠 거야. 쇼팽 녹턴 이번 완벽하게 연주해서 들려줄게. 딸의 말에 은주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멈춰버렸던 딸의 연주가 이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예정보다 30분이나 늦어졌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인 지영이 마이크를 잡고 시계 시작을 알렸고 웅장한 웨딩 마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식장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어린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수아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외삼촌의 손을 잡고 입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선 어머니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부드럽게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과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그 어떤 신랑 신부의 입장보다도 숭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엄마같이 걷자. 나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키워주신 우리 엄마랑 같이 들어갈래. 그래, 그러자 내 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더없이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하객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잠시 웅성거렸지만 이내 두 사람의 얼굴에 깃든 깊은 사랑과 화해의 의미를 깨닫고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우는 두 사람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은주는 딸의 손을 선우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예비 사위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 수아 부족한 점이 많은 아이일세. 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아이야. 앞으로 자네가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게.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제가 좋은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그 말에 은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줄에 사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모든 말들이 하객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아와 선우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수아는 부케를 던지기 위해 뒤로 돌았습니다. 친구들이 환호하며 부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부케를 높이 던지는 척하다가 몸을 돌려 한 사람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바로 어머니 은주였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 엄마야. 이 부캐 엄마가 받아줘. 수아는 활짝 핀 작약 부케를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은주는 딸의 깜짝 선물에 놀라면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감동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결혼식으로 모두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신랑과 신부만큼이나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확인한 어머니와 딸이 주인공이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수아는 신부 대기실에 놓아두었던 낡은 오르골을 소중하게 챙겼습니다. 이제 그 오르골은 상처의 상징이 아닌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20년간의 오해로 엇갈렸던 모녀의 시간은 결혼식이라는 가장 눈부신 순간에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늘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버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늦봄의 햇살 아래 모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